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거기에서 드러난 재판관들의 성향, 이걸 놓고서 이제 설왕설래가 한창이고, 저도 뭐 몇 가지를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잘 정리를 했더군요. 저하고 뭐 견해가 좀 비슷한 그런 건데,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견이 세 갈래로 갈라졌으니까 이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고에서도 만장일치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만약 평의가 끝나고 6표가 다 모여있는 상태라고 하면 헌재 재판 진행은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걸 보면 5대3 구도를 어느 정도는 정확히 보여줬다. 이번에 한덕수 선고가.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5대3 얘기를 계속했었죠. 4대4였었다고 하면 아마 문영배 헌재소장이 일찌감치 포기를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5대3이니까 마은영만 넣으면 뒤집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SOS를 쳤고, 그래서 민주당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거죠. 물론 정확한 거는 누구도 모르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놓고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분석이다. 근데 이제 주진우 법률위원장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문제입니다. 자, 민주당이 뭐 중구난방입니다. 우선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뭐 거의 멘탈이 붕괴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요.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국민이 납득하겠냐, 그리고 뭐 무슨 물리적 내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게 민주당이 충격이 크긴 컸었던 모양이다. 그럼 왜 충격이 크냐?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결과를 봤더니 여기서 드러난 재판관들의 성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큰데, 자,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 거죠. 그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 위기감 속에서 막 쏟아내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위기를 더 재촉하고 있을 가능성,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시다시피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죠. 두 사람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전원일치 각하일 가능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런데 그걸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에 맞게 151명 제적 과반수로 했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각하를 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하 의견이 2명밖에 없다. 그거는 아마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내지는 내부에서 정치적 딜이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각하 의견을 2명만 하고, 지금 뭐 찌라시에는 원래 그 전원일치 각하였다가 정계선 재판관이 나는 인용할래 이렇게 되는 바람에 김복형 재판관이 그러면 나는 기각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원일치 각하가 깨졌다, 이런 찌라시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2명이 각하,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다 발표된 내용이니까 민주당이 이 세 사람을 딱 찍어서 헌재 3인방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의 우리 법팀
또는 문영배 팀 이렇게 유튜브에서 계속 그 명명을 했었는데 아마 그거하고 비슷하게 요 세 사람을 3인방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콕 찍어서 일종의 좌표를 찍은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하고 있다. 자, 대표적인 강경파고 실제 민주당의 강경 흐름을 거의 주도하고 있다는 김용민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세 명을 겨냥해서 내란 앞에 중립 없다. 지연은 곧 내란 동조. 느낌표. 그 다음에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서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서 헌재가 이런 중요 사안을 외면하고 회피했고 논리가 자기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주로 3인방을 공격을 했습니다. 초선이죠. 부승찬 의원 오늘 뭐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각하 의견이 이게 이제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각하에 대한 청원을 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미 있게 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2명이 각하 청원을 내니까 그걸 따라서 2명이 각하 의견을 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24일 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최근에 이 흐름을 수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전개다.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다. 윤석열 석방, 김성훈 영장 기각, 마은혁 임명 및 특검 추천 거부 이런 것 등이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니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흐름을 아마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헌법재판소하고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영배 헌재소장하고도 있고요. 정계선 재판관과 그 남편, 그 다음에 국회 측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 그 커넥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이재명 대표가 아마 지금 집권당보다 훨씬 더, 집권당은 루트가 없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자세히 받고 있을 것이다.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왜 헌재 보고 계속 빨리 하라 압박을 넣느냐? 저는 이게 제스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엇박자를 내는 듯한. 왜냐하면 그거는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요청이 뭔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거다. 다만 공세를 펴는 것은 정치적으로 공세를 펴는 거다. 그런데 한덕수 선고 문제는 왜 그럼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했느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김형두 헌재재판관 주심이니까 이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아니 먼저 결론 낸 거 먼저 합시다라고 한 그 주장에 뚜렷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먼저 한 거에 불과한 것 아니냐.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헌재 내부의 역학관계 같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 역학관계가 이번에 딱 드러났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때도 드러나지 말란 법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세 사람 이걸 콕 찍어서 지금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당장 강력히 요구해야 되고 거부할 경우에는 헌재가 정리해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이제 151명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하자 이런 얘기죠. 초선 같은 얘기죠. 정치적 의미는 전혀 정치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탄핵 남발, 탄핵 남용 뭐 이런 지적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의 세 번째 탄핵안을 소추하는 겁니다. 한덕수 한 번, 최상목 한 번, 또 한덕수 한 번.
그래도 국민들이 민주당 잘한다. 과반이 민주당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턱도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경험상 그에 대한 역풍 감당할 수 없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무모해도 이런 무모한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이런 바로 제가 오전에는 신기루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의 희망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죠. 그게 신기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 또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 또 일부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사람을 3인방으로 딱 묶어서 공격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중에 뭐가 가장 위험할까요? 3인방. 물론 신기루를 보고 하는 사람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인방이라고 공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이제 일종의 좌표 찍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요. 이 세 사람은요.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무언가 다른 의견을 내고 싶어도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격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3인방이 제가 보기에 뭐 무슨 탄핵 인용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공격을 하면 할수록 이 세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세 사람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민주당이 그걸 노리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셋을 콕 찍어서 공격을 함으로써 결국은 좌표를 찍음으로써 결국은 이 세 사람은 아마도 한덕수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때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세 명에 대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이 세 사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때 기각이나 각하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프레임을 민주당이 5대3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3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세 사람도 결국은 아마 지금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한 클릭 정도 옮겨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은 민주당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가두기 시작한 것이 결국 어마어마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그러면 이제 시점은 언제냐? 그건 제가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번 주는 이제 지나고 4월로 넘어가서 결국은 지금 5대3 구도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다면 문영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이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냥 5대3을 인정하고 선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5대3은 나 죽어도 못해.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인데 그건 죽어도 못해. 그러면 마의적 임명을 기다리거나 상황 변화를 기다리거나 그래서 자기 4월 18일 퇴임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뭉개고 가거나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복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단을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대략 4월 초에 내리지 않겠는가.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에서 정말 진심으로 빨리 내라 그러면 결국은 4월 초에 지금 4월 4일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금요일이니까 4월 초에 그냥 5대3 구도를 공개했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한 사람 정도가 더 이 3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최종적인 결론은
4대4가 될 수도 있다. 왜? 어차피 탄핵은 인용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자기들이 노리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이 공격 전선을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